세상에 전쟁에서 거의 패배 직전인 신생국과 그 시대 유럽 대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최강대국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한쪽은 독립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모든 것이 부족해 절규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화려한 궁정에서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토록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나라가 과연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외교적 과업을 단 한 명의 노인이 오직 말이라는 무기만으로 성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며 심지어는 거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화의 본질을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외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인간의 따뜻한 매력과 깊은 지혜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때는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남짓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영국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죠.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제대로 된 무기와 보급품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장은 패배의 그림자로 짙게 물들어 있었고 독립을 향한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불안하고도 절박한 시기에 프랑스 파리에 한 낯선 노인이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프랭클린.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70세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길고 험난한 항해 끝에 파리에 발을 디딘 그의 모습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베르사유 궁정의 귀족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당시 유행하던 가발 대신 자신의 백발을 그대로 드러냈고 값비싼 실크 의상 대신 소박한 모지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갓 올라온 할아버지 같은 그의 모습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신기하고 낯선 광경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차림의 노인에게는 신생국 미국의 운명을 짊어진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마음을 얻고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원조를 이끌어내야만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미션 앞에서 과연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당장 무릎 꿇고 애원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요구 대신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매력과 지혜로 프랑스 사회의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의 등장은 파리 사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프랭클린은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의 복잡한 예법이나 화려한 치장 대신 자신만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뛰어난 지성과 유머 감각으로 무장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살롱에서 기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그는 재치 있는 농담과 따뜻한 미소로 좌중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딱딱한 외교관이 아닌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프랭클린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경청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문화와 예술,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스펀지처럼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를 흡수하며 그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적 요청을 들이밀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죠. 프랭클린은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활용해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까지 자극했습니다. 그는 직접 번개 실험을 시연하거나 자신이 발명한 새로운 기구들을 선보이며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신생국을 단순히 미개한 식민지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문명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가면을 쓴 현자처럼 자신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해 프랑스 사회에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프랑스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며 미국이라는 신생국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전히 높고 견고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은 유럽 대륙의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끝없는 암투가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내부에 첩자들을 심어 프랭클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프랑스 내각 역시 미국의 지원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었죠. 재정적인 부담, 영국과의 전면전 위험, 그리고 과연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까지 모든 것이 프랭클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랭클린은 직접적인 외교적 압박 대신 마치 거대한 그림을 그리듯 섬세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랑스 외교관들에게 만약 영국이 북미 대륙에서 완전히 패권을 잃는다면 프랑스의 해외 무역은 얼마나 더 번성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대신 프랑스 스스로 미국의 독립이 그들의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깨닫게 만드는 유도 질문이었죠. 때로는 전략적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설득의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신들이 미국의 전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면 프랭클린은 섣불리 반박하기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어조로 미국의 독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나라가 새로운 역사의 동반자가 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을 뿐이죠. 라고 담담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프랑스 대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단순히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또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거나 때로는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미묘한 정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국 스파이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일부러 낙관적인 소식이나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흘려보내곤 했죠. 이러한 정보들은 영국 대사관을 거쳐 다시 프랑스 내각으로 흘러들어가 프랑스 대신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미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영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조용한 낚시꾼처럼 물 위로 미끼를 던져놓고 프랑스 궁정이라는 거대한 연못 속에서 물고기들이 스스로 입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독립군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때로는 절망적인 패전 소식이 파리에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프랭클린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프랑스 대신들에게 미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곤 했죠. 한두 번의 전투에서 지는 것이 곧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혁명은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죠라며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를 다져나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굳건한 태도는 프랑스 지도자들에게 이 노인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벤저민 프랭클린의 끈질긴 설득과 심리전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내각에서도 미국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던 그때 마침내 운명을 뒤흔들 결정적인 소식이 대서양을 건너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1777년 10월 미국 독립군이 사라토가 전투에서 영국군의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은 프랑스 궁정을 뒤흔들었고 그동안 머뭇거리던 프랑스 외교관들의 눈빛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단순한 식민지 반란군이 아니라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독립국가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승전보는 프랭클린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외교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대신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씨앗들이 사라토가 전투의 승리라는 햇살을 받고 폭발적으로 움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관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함으로써 영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유럽 대륙에서의 자신들의 위상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프랑스 외교관들과의 만남을 추진하며 마지막 설득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둔 노련한 기사처럼 프랑스 궁정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구걸하는 사절이 아니었죠. 오히려 프랑스가 이 동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명확히 제시하며 양국의 운명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섬세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외교관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침묵은 때로는 긍정의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때로는 의미심장한 정보를 흘리며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답하며 상대방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영국 대사관의 그림자 같은 첩보 활동 속에서도 그의 행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 파리의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한 급박한 전령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생국 미국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고 영국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소식이 담겨 있었죠. 바로 북미 대륙에서 벌어진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믿기 어려운 낭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잠자고 있던 프랑스 궁정을 일순간 깨웠습니다. 프랑스 외교관들은 충격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들의 심각한 표정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결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 미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프랭클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이 16세와 베르젠 백작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이 동맹을 통해 유럽의 패권을 다시 잡고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미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듯 그는 프랑스의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국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단순한 외교 협상을 넘어선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78년 2월 6일 프랑스와 미국은 파리에서 동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 서명식장은 엄숙한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아 잉크가 번지는 순간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천둥처럼 울리는 듯했죠. 이 조약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고 한 노인의 지혜와 인간적 매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프랭클린의 노련한 대화 기술은 차가운 외교의 장막을 걷어내고 감정적 공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거대한 두 국가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신생국 미국이 유럽 최고의 강국 프랑스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한 노인의 말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설득의 무기라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대화 기술은 비단 18세기 외교 현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를 풀고 싶을 때,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심지어 국제 외교의 복잡한 갈등 상황에 이르기까지 프랭클린이 보여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본질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화는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말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화의 원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